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새로운 캠퍼스 특파원 오지민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또 새로운 특파원 자기소개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파견된 귀엽고 상큼한 오지민이라고 합니다. 상큼하다.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3. 그럼 대학생. 네, 아직 네, 대학생이에요. 무슨 과예요? 저 영미어문학과입니다. 지금 영미어문학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취향 저격에서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자, 그럼 오늘 만나볼 기업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세계 최고 커피 전문 회사인 스타벅스 커피의 한국 지사,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입니다. 1999년 스타벅스 커피 인터내셔널과 신세계그룹의 공동 투자로 이대합 1호점을 오픈했고요. 올 2월 말 1,008호점을 오픈. 1인당 매장 수가 세계 4위를 기록할 만큼 많습니다. 엄청나네요.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돌파해 국내 커피 전문점 업계를 독주하고 있고 트렌드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를 위해 본사를 제외한 전 세계 유일 디자인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직원들의 자부심과 복지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사원수는요 9,134명이고요. 매출은 1조 28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뭐 스타벅스 커피보다 이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좀 더 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그 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또 우리 지민 양도 어떤 건지. 네, 제가 생각해도 스타벅스는 약간 단순한 카페라기보다 대기업의 느낌이 약간 글로벌한 대기업의 느낌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보미 언니가 이야기한 대로 스타벅스에 대해 들으니까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니, 평소에 뭐 자주 애용은 해요? 아, 비싸서 거기보다는 이데아 쪽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대학. 이데아. 이디야. 네, 제가 발음 잘못했어요. 아니, 저도 여기 이대 앞에 처음 했다길래 거긴 좀 더 싼가 하고 지금 죄송합니다. 예.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커피값이 조금은 부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 팀장님 같은 경우는 네. 혹시나 저는 이제 별다방을 네. 그 이모티콘이란다. 기프티콘 기프티콘. 선물 받았을 때만 갑니다. 예. 예. 좀 비싸기도 하고. 근데 맛은 확실히 그 맞아요, 제 그쵸. 입맛에. 예. 맞아요. 그래서 제 생일에는 앞으로 그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일이 언제인지도 저희가 몰라서 일단 다행과 본을 몰라요, 우리가. 우리 또 상국형님께서는 예, 근데 이게 스타벅스가 사실 이게 이미지를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쵸. 예, 이게 왜냐면 고급 이미지를 잡아가지고 좀 더 비싸게. 사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아저씨들이랑 다방 갖고 돌돌 하나를 먹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프림들, 설탕들 모르네 이 사람들. 몰라요. 야, 우리가 아저씨들 다 알잖아요, 이게 카메라 아저씨들. 아니, 다들 어려웠어. 안다고요! 옛날에 근데 진짜 이미지를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사실 뭐 탐앤탐스하고 여러 가지 커피 종류가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데 맞아요. 스타벅스를 들고 있으면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약간 다른 커피를 들고 있으면 뭐 사실 있어 보이진 않고 그래서 이게 이미지의 좀 승리가 아닌가. 지금 전 세계 매장이 최고 많은 데가 서울이래요. 300개. 뉴욕이랑 중국을 다 제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된장남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유, 예. 정신 차려! 먹는 거를 또, 예. 밥값보다 커피보다 더 나아요, 이거에. 지금. 또 그렇긴 한데 또 예,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에 대한 빅데이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1년 동안 언급 자체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189만 4천여 건 정도 언급이 됐거든요. 여기 최고네요, 지금. 그렇죠. 많이 예. 되고 있죠. 그래서 연관을 보면은 스타벅스에서 뭐 이벤트를 많이 하나 봐요. 이벤트란 맞아요. 단어 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벅스를 젊은이들 스벅이라고 부르죠. 그쵸, 예, 그쵸. 스벅이란 단어. 그다음에 기프티콘, 커피 아메리카노, 프라푸치노 그리고 슈크림 라떼가 이게 대박이 났다. 이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는 것 중에 텀블러랑 다이어리가 아주 그쵸. 대박이 터졌잖아요. 선물하기가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왜냐면 나라별로 가서 스타벅스 컵을 시티머그 모으거든요. 그거, 예. 그게 그래서 그게 스타벅스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스타벅스 먹는 사람들 욕하더니 그걸 왜 먹고 계세요? 나는 욕을 하지만 나도 된장남이다.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보이고 있고요. 짱이야. 탐색어 여론 동향을 보면은 사실 뭐 맛도 맛있다 그리고 약간 고급 이미지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 부정적인 여론 동향이 하나 있는데 아까 우리 지민 학생이 말한 것처럼 좀 비싸다. 다른 데에서 비싸다라는 비싸죠. 부정적인 언급 외에는 스타벅스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홍쌤. 그 스타벅스 채용은 이제 대졸 공채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졸 신입 매장 관리직 채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직군들을 보면 그 바리스타 공채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누구나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직군이 되고요. 그다음에 슈퍼바이저 공채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매장에서 또 이제 일을 하셨던 분들한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뭐 육아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 빠졌다가 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매장 관리직 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고객 응대하는 또 서비스 마인드를 굉장히 좀 갖춘 친구들이 많이 도전을 하죠. 그래서 제 학생들을 보면 또 이제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은 친구들 또 여러 가지 매장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그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근데 저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오면 확실히 다른 경쟁하는 매장 대비 서비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작은 컴플레인들 하나하나까지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경쟁력이 높죠. 물론 스타벅스는 단순히 내가 커피를 먹는다기보다 문화를 사용한다 이런 식의 마케팅 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 입지가 높지만 또 이제 아주 이 디테일한 CS 마인드 들을 잘 추구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또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장 분위기 오늘 처음 나갔는데 어땠어요? 네, 일단 스타벅스라는 기업 자체가 생소한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대학생들도 인터뷰할 때 질문에 대해서 부담 없이 많은 의견을 좀 내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씩씩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오지민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영입된 리포터인데요. 잘 부탁드려요. 오늘 주제 기업은 스타벅스 코리아인데요. 저는 지금 신촌에 위치한 연세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연세대군요.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 스타벅스 코리아가 어떤 기업인지, 어느 정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커피 자주 즐겨 드시나요? 엄청 자주 먹죠. 커피 자주 밥 드세요? 대신 먹어요. 어디 커피숍을 주로 많이 이용하나요? 주로 이디야가 싸서 이디야 많이 가고 그리고 스타벅스 가끔 가다 쿠폰 있을 때가. 이디야 역시 대학생이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럼 스타벅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전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에 한번 여기 네. 세브란스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과제를 한 적이 있는데 아, 네. 하다가 바닥에 엎었어요 한번. 점원분들이 분명히 짜증이 날 법한데 그걸 짜증을 안 내고 저부터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괜찮냐고 하면서 와서 바로 치워줘 그러고 조용히 나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입 다물고 이제 점점 챙겨서 나가려는데 제가 엎은 그 프라푸치노 다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서비스에서 되게 만족했던 기억이 있나 봐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좋은 작용을 많이 하겠죠. 스타벅스는 다른 체인점과는 다르게 본사 직영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 정말요? 이 점이 저도 네. 좀 특이했던 그래서 것 같아요. 이 점이 유명하죠. 살짝 특이하기도 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고객 관리도 좀 더 신경 써서 할 것 같고 여기저기 막 우후죽순은 생기고 그러고 고객 관리 안 되고 그러고 그런 문제 있는 것보다는 스타벅스 경영 방식이 괜찮은 것 같아요. 대학생들 중에 이디야에서 사서 스타벅스 컵에 붓고 다니는 애들은 있지 않나요?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하잖아요. 진짜요? 아, 텀블러만 사가지고. 텀블러에. 그 텀블러가 너무 좋으니까 아, 텀블러 샀다가 또 진짜? 커피는 또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정말. 이제 백다방을 이용하죠. 거기서 예. 사서 넣어가지고 마시고. 네, 그렇게.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평소에 저는 뭐 커피를 그렇게 즐겨 먹지 않지만 네, 이 제가 친구는 좀 즐겨 먹는 편이에요. 스타벅스. 그러면
커피 맛을 평가했을 때 스타벅스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맛 자체는 그게 딱히 맛있어서 간다기보다는요. 스타벅스는 맛이 다 비슷하거든요. 네. 음료 다 비슷해가지고 지점이 그냥 가면은 이 정도는 하는 거 아니까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좀 커피 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큰 프랜차이즈이다 보니까 아마 더 인지도가 높으니까 아마 저 약간 다른 브랜드보다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더 신뢰도도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스타벅스 코리아에 만약에 채용이 되신다면 어느 분야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까 그 스타벅스의 그 예쁜 디자인을 한번 저도 꾸며보고 싶은. 과가 어떻게 되세요? 스타벅스는 사실 과는 심리학인데. 세계적으로 심리학과인데. 매장마다 아무래도, 디자인이 다 좀 많이 다른 거 심리학을 경주 가면 이용해서 경주만의 좀 더 느낌이 있고 여성의 터키 가면 마음을 터키만의 느낌이 있고 맞아요. 좀 서로 수 좋은 것 있는 같아요. 디자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스타벅스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보시거나 뭐 길 가다가 보신 적 많으시죠? 네, 스타벅스 전 세계에 다 있는 그런 유명한 커피 브랜드 아닌가요? 근데 스타벅스가 약간 다른 커피숍들에 비해서 약간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스타벅스 좀 비싸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디야나 다른 그 커피 대학생들은 그런 거의 이디야네. 비싼 브랜드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 네. 네, 커피 맛이 약간 다르다거나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맛이 난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스타벅스? 저는 일단 별로 비싸다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게 그냥 저는 그런 카페에 가게 되면 자릿세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래 앉아 있을 수 딱히 있고 좀 다른 시원하지 커피숍에 않습니까? 비해서 크게 여름에는. 비싸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진짜 커피 전문점 같은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왔던 의견은 스타벅스만이 주는 어떤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그렇죠. 그 문화와 뭐 디자인 이런 만족도가 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장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땠나요? 일단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느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커피 가격은 약간 부정적이었지만 그쵸, 그래도 좀 비싸죠. 회사 자체가 신세계 계열사라서 취직이라던가 거기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학생들이 반응해줬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 신세계 계열사예요? 네. 저는 이걸 처음 알았네요. 제가 아까 기업 아니, 아까- 소개에서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세계 예. 그룹이 졸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떠도는 한간의 소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예, 우리 스타벅스의 떠도는 소문. 예. 스타벅스 코리아는 미스터 코리아를 뽑는다고 카더라. 예, 우리 미스터 코리아는 일단 이제 좀 건장하고 네. 뭐 이런 이제 남성들이나 여성들 뭐 이런 위주로 뽑는단 말인데 이제 형님 같은 경우에는 입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또 좋은 직원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이게 건장한 일단 근육이 있고 건장한 사람을 말하는데 네네. 형님 그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형님도 없으시잖아요. 아니 난 그래 건장하지. 건장은 스타벅스는 얼굴이 스타벅스하고 어울리지 않죠. 여기가 이제 실제로 직급 체계를 보면 바리스타, 슈퍼바이저, 부점장, 점장 그리고 지역 매니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의 시작이 현장이에요. 약간의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타벅스는 다른 커피숍들하고 정말 다르게 이 교육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친구들에게 CS 교육도 아주 치열하게 시키고 마케팅 교육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또 뭐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글로벌 브랜드에서 일을 하면서 배울 부분들도 같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매출이 1조 원을 넘겼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직원들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은 이제 2,14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낮은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가지 경로로 입사를 하는데 일단은 그 슈퍼바이저 부점장 정도 되면은 이제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꼭 대졸 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부점장 이후에는 좀 연봉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 같고요. 대졸로 이제 입사를 했을 경우에는 대리가 3,760만 원, 과장이 5,208만 원, 차장 7,266만 원, 부장이 7,937만 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 이상급부터는 뭐 대기업과 견주어도 그렇게 크게 손색이 없거든요. 물론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대졸로 50명밖에 안 뽑았기 때문에 기회 문은 굉장히 좁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 연봉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꾸기영.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우리 기업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예. 되게 식이나. 샵 빅데이터, 샵 인공지능, 샵 디지털 독심술입니다. 예, 우리 메뉴 개발에 빅데이터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제주 한라봉 그린티 셔벗, 우리 슈크림 라떼 등 고객들이 선호하는 맛과 지역의 음식을 우리 결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고객들이 이제 직접 주문하지 않고도 우리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는 독심술 같은 거를 또 이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빅데이터 활용 범위가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과정으로 개발이 된 건가요? 사실 예를 하나 들면은 올해 2월에 별다방 슈크림 라떼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 이게 22일 만에 100만 잔이 팔렸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이 스타벅스라고 해가지고 회원 300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어떤 그런 결과를 뽑아내가지고 이 메뉴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커피 한 잔 있어서도 뭐 커피의 양이라든지 뭐 시럽의 양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커피에 대한 입맛은 어떤 걸까를 이제 도출을 해내서 거기에 좀 맞춰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제주 지역에서만 출시된 것들이 있는데 이 특산물에 대한 빅데이터를 산출해서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감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감귤이 나왔고 한라봉, 뭐 말차, 호치차, 당근, 그리고 지역 이미지, 한라산, 현무암 이런 키워드를 산출해가지고 제주 환경과 이미지에 어울리는 색상 그리고 시각적 특성을 거기서 뽑아내서 이제 새롭게 출시한 상품인데 이건 빅데이터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입맛을 좀 뽑아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IT 기업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사실 2009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주 그런 좋은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벅스가 유독 IT 기술이나 모바일, SNS 등 뉴미디어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커피를 판다기보다 이제 문화를 판매한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스타벅스가 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리지널 컨텐츠까지 직접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업스탠더스라고 해서 이게 좀 번역하면은 뭐 행동가?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참여하지 않을 때 내가 발벗고 나서는 참여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제들을 보니까 이 내용이 뭐 노숙자, 뭐 음식물 쓰레기, 경찰의 역할, 빈곤, 그리고 뭐 무슬림에 대한 적대감.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온라인 팟캐스트, 또 스타벅스 매장 내에서 이런 영상들을 플레이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스타벅스가 왜 이런 투자를 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단순히 커피 맛, 그리고 좋은 상권, 이것만으로 우리가 매출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고도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장애인 바리스타, 샵 착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2012년부터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여성 등이 일하는 전국의 넓은 카페를 수리해주고 그리고 스벅 바리스타와 협력사가 방문해 실무 교육 그리고 매장 운영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잘 되는 기업들 보면 우리 회사만 잘 되자라기보다는 지역사회와의 공생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스타벅스도 말씀해 주신 대로 재능 기부 카페를 지금 전국에 7곳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장애인 바리스타도 키워내고 어르신 중에서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의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그 지역의 특산물들로 신제품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난해 4월에 경북 문경시에 오미자밸리 영농조합으로부터 오미자 19톤을 사들여가지고 문경 오미자 피지오, 이름은 좀 어렵지만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여름 한정 상품으로 만들었는데 84만 잔이
팔릴 정도로 굉장하네요.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이게 스타벅스가 유달리 좀 착한 기업이란 말이 조금 굉장히 목말라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공정무역, 뭐 커피, 농가 지원 이런 거 같은 그 윤리 구매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실제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워드 슐츠 회장이 했던 말을 보면 우리 회사의 최우선순위는 우선 고객이 아니라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거지. 스타벅스의 매장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물론 커피의 맛도 중요하겠지만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이 고객 만족이다.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우리는 주주들에게 장기적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부 경쟁력 그리고 그런 범주를 단순히 직원들에서 협력사까지 넓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경영관 그리고 이 사업의 특징 또 어떻게 보면 또 순수한 의미 뭐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현재까지는 좀 좋은 활동들로 또 우리에게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커피를 잘 못 마시는 사람인데 스타벅스에 일하려면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에 대한 열정이 많아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커피에 대한 열정을 굳이 커피를 이렇게 많이 마시거나 그런 거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실제로 지금 기업관을 보니까 인재상이 커피맨, 커피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갖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가 컬처맨,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공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가치관이 서 있어야 하고 마지막은 이제 커스터머맨, 고객 지향적인 CS 마인드를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제 예전 아르바이트생 했던 부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매장 내부적으로 막 교육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커피가 아주 보편적인 아메리카노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좀 프리미엄급 커피도 지금 고급 원두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판매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고객이 와서 커피 맛에 정통한 사람이 그 뭐 커피의 바디감이다, 신맛이다 이렇게 그런 뭐 용어로 물어봤을 때 대응이 안 되면 사실은 이제 판매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모른다 하더라도 입사 이후에 즐기는 건 아니지만 제품의 특징 정도는 알고 가야겠죠.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내가 뭐 커피를 잘 즐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인재상에도 두 가지. 그러니까 컬처와 커스터머에 대한 본인의 어떤 역량이 있고 커피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내가 또 배워 나아가겠다. 뭐 그런 의지가 보이면 뭐 취업은 제가 보기엔 도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코리아 스타벅스에서 취직이 되면요. 이게 미국에 있는 본점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딴 나라에 있는 본점으로 이제 그냥 알바생이나 그런 매장에서 일하는 거 말고요. 이제 전문 이제 회사원으로 취직이 될 수도 있는 건지. 외국계 기업이고 전 세계 매장에 있으니까 혹시 해외 지사로 가서 일하는 게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주로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 법인을 만드는 건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지사를 설립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비즈니스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 또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뭐 특출한 역량을 발휘하게 되면 본사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뭐 삼성전자의 미주법인에서 그 현체인으로 채용을 해서 본사로 넘어오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요. 네, 우리 오지민 씨. 예, 살면서 우리 겪은 최악의 서비스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집순이라서 밖에서 뭐 카페에서 자주 마신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최악의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밥값보다 우리 비싼 커피값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솔직히 밥값은 뭐 8,000원이면 한 끼 정도는 해결이 요즘 가능한데 커피값이 이거의 반값인 4,000원대라는 거 자체가 저희 대학생에게는 아직 돈을 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부모님이 잘 살던 못 살던 간에 못 버는 상황에서 그런 커피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약간 죄책스러움이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리고 기분도 조금 나빠지지 않나. 사는 동시에. 돈 내는 동시에 기분이 나빠진다. 그래서 우리 비싼 커피값이 마음에 안 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물론 좋은 원두를 쓰시기 때문에 그런 값이 책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유통 과정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몇백 원이라도 낮춰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우선 아까 그 최고의 서비스, 최악의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묻는 질문이고 자소서 항목으로 들어가는 기업들도 있어요. 제 예전 학생인데 이 친구는 커피숍에서 일을 할 때 손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근데 그 고객이 그냥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추위를 너무 떨고 계신 것 같아서 어디 뭐 급하게라도 안아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우선 바로 드렸다고 손이라도 녹이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서비스가 그 고객 입장에서 잊지 못할 일이 되겠죠. 그렇죠. 다음날 또 고맙다고 뭐 선물까지 이렇게 가져왔다고 하거든요. 결국엔 여러분들의 막 이런 서비스직을 쓰는 친구들은 뭐 마케팅 전략이나 영업 전략에 대한 고도화된 나의 인식보다는 그렇게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주인의식, 그러니까 내 영역 밖의 영역 업무이지만 내가 월급을 떠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느낌들, 뭐 이런 식의 에피소드들을 좀 만들고, 아까 그 밥값 이야기가 나왔는데 스타벅스는 그 원두에 들어가는 원가라든가 물류 비용 이런 부분들이 입각해가지고 가격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 이런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거기는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하다못해 인사말도 바뀔 때가 있어요. 전역퇴 직장인들이 많은 스타벅스는 안녕하십니까 고객이 아니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님, 뭐 이런 식으로 인사말도 바뀌거든요. 하다못해 그런 부분들, 고객들의 미소, 거기서 보는 조명, 영상, 뭐 그런 부분들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니까 단순하게 뭐 원가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가격 전략에 대해서 다가가게 되면 그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는 주파수가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민 학생 어떤 매력을 좀 느꼈나요? 저는 일단 스타벅스를 조금 크고 유명한 카페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홍기찬 쌤한테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웬만한 사후 관리라든가 복지 부분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게 정말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입사하다는 생각이 되게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전민기 쌤 말씀 별로 귀에 안 들어왔나요? 아, 전민기 쌤 말씀이요? 안 들어온 거예요.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부터. 아니 근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 그 로고 있지 않습니까? 로고. 그 어머님이 황보미 아나운서랑 되게 닮았어요 지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황보미 아나운서 같아요. 코랑 머리가요. 그럼 저한테 개런티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에이 그렇게까지 진짜. 아니면 말고요? 에이 주책 바가지 정말.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선생님 이게 논란만 던져주시고 표정하시는 건가 선생님? 알겠습니다. 홍 쌤의 꿀팁도 또 빠질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맹점 사업을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참 많이 하잖아요. 스타벅스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개인 사업자들이 이런 그 커피 창업을 많이 하죠. 어찌 보면은 이런 메모드급 글로벌 공룡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지금 결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형 커피숍 매장에서는 또 이런 자영업자들이 또 시장을 나눠 먹고 또 큰 이렇게 고가 프리미엄 시장은 또 스타벅스가 좌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이 요즘 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생길 거고요. 공정거래 관련된 부분이 새로운 정권의 어떤 큰 화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업종에서의 룰이라든가 규정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럼 구직자들 입장이라고 하면 내가 그런 프랜차이즈 업종에 도전을 한다라면 이런 변화에 맞춰서 내가 가야 할 기업은 또 어떤 전략의 변화가 생길까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의 어떤 소소한 요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의 변수가 될 것이고 또 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왔던 친구다 라는 언급이 내가 커피 좋아한다 이거보다는 더 파워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견을 갖고 구직활동을 꾸준히 좀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정말 심각하게 덥죠. 네, 덥더라고요. 네. 저는 지난주에 대구를 한번 내려갔는데
이제 역에서 내리잖아요. 나갔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열기가 확 들어와가지고. 데프리카 경험하셨군요. 네.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더위를 날려버릴 방법이 하나가 있거든요. 알려드릴까요? 네, 궁금해요. 빨리 알려주세요. 김밥이 길을 가는데 네. 밥을 만난 거예요. 김밥이 밥을 보고 뭐라고 그랬게요? 글쎄요. 정답은 내 안에 너 있다. 네, 그렇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응도 어떻게 하기 힘들어요. 전 잠깐 방송 사고 난 줄 알았는데. 혈압이 팍 오르네요. 네.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싸해졌잖아요. 네. 시원해졌잖아요. 네, 많이 그럼 저 시원해진 성공한 것 거잖아요. 같아요. 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네. 네,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네, 것 우리 같습니다. 삼촌이 또 썰렁한 얘기를 해주니까 막 의욕이 솟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런가요? 네. 오늘 면사포를 찾아준 지원자는요, 한국관광공사에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관광 진흥, 계획, 홍보, 개발 사업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문화 및 관광 행정을 위한 공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지원자는 네. 일반 분야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네. 지원 분야와 지원 조건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관광공사가 이제 일반 분야하고 전문 분야를 나누는데요. 네. 일반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러시아 등의 어떤 부분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언어에 대한 영역이 되게 중요한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언어별로 그럼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지원을 할 수 있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언어를 잘 할 수 있다면 이제 더욱더 그 역량이 어필할 수 있고요. 공부만 보고 그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네. 게 아니고 또 실제 수행하는 업무는 해외의 어떤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관광 태세, 수용 태세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뭐 다양한 통계 관련된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언어적인 역량을 갖춘 친구들이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일들은 관광 마케팅, 관광 진흥과 관련된 업무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 이야기 나온 김에 직무 기술서를 한번 볼까요? 네. 직무 기술서를 보면 지금 뭐 핵심 책무부터 해서 직무 수행 내용 그리고 KSA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직무 수행 내용에 지금 우리 에릭방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관광 마케팅, 관광 수용 태세 개선, 뭐 경영 관리, 통계 조사와 같은 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고 싶어하는 그 역량 세 가지가 KSA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말 예전 채용 공고에 비하면 친절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NCS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아주 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지금 어디 가고 싶은데 네. 무슨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막막한데 지금 K 부분 보면 마케팅 공부하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또 알고 가라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취업 준비할 때는 직무 기술서를 참고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바라자는 면이 있다면 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지식을 그냥 나열하는 상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더 공부하면 좋다. 약간 이런 것들도 좀 첨부 자료로 해서 좀 더 추가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너무 나열식으로 어떤 지식만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추가적인 보충 설명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바람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역량과 함께 우리가 한국관광공사 입사를 위해서 갖춰야 될 인재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네.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사실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개선해 나가고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그러면 네. 일반 사기업에서 강조하는 이런 도전적 혁신 정신, 창의성 이런 거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자율적 책임 의식,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언어 말씀하셨는데 국제적 전문가 정신, 네. 이 세 가지를 갖춘 인재라 그러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합격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네. 채용 조건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합격의 이제 조건은 인지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도 이제 해나가야 되잖아요. 네. 특히 관광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공기관하고 좀 다르게 관광학을 좀 필수적으로 시험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점을 좀 학생들이 많이 체크를 해놔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선택 과목에서는 경제, 경영, 뭐 회계, 법학, 뭐 통계학 이런 거 관련돼서 자기가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직무기술사에 맞는 이제 또 역량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턴으로 뽑은 다음에 이걸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네. 전환율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해 보기보다는 일단 인턴으로 빨리 지원해서 거기서 자신의 업무 역량을 인정받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전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도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인턴 과정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이달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상 뭐 지원 자격이라고 하는 게 약간은 좀 무의미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블라인드 채용 전문가를 또 모셨거든요. 그쵸. 네, 삼촌. 어디 계신가요? 삼촌, 네, 알고 계시는 거 모두 다 털어주시죠. 네. 그 이번에 그 대통령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공약을 내세우셨잖아요. 네. 대선 때. 근데 대표 공약이 뭐냐면 공정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네.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는 이제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게 되었고, 네. 그래서 채용할 때 특히 서류 전형에서 많이 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보게 될 경우 필기시험 보는 것 자체가 스펙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뭐 사진까지 지원서에서 뭐 지원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이제 삭제하거나 네.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한 실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게 다 직무 수행 능력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세 번째,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민간 기업 참여를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네. 채용 가이드북 마련하고 또 채용할 때 컨설팅하고 그다음 인사 담당자 교육 이런 거 다 비용이고 그런 그쵸, 부분인데 네. 이런 것을 지원해서 이제 박차를 가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한다고 하니까 반응이 어떤가요? 우리 취준생들의 네.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뭐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도 약간 반반의 의견인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라고는 의견이 좀 갈려져 있고 네. 실제로 뭐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48.4%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한 반 정도의 학생들은 이런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반겨하고 있고 이것이 실행되게 되면 그때서야 좀 약간 윤곽이 더 확실하게 잡힐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블라인드 면접이 그럼 저학력자에게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저는 충분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친구는 정말 함께 같이 일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 일을. 그런데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채용에서 법목이 탈락하는 걸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역량 있고 정말 끼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스펙에 좌우되지 않고 뭔가 입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저학력자에게도 당연히 기회지만 네. 이젠 진짜 누구에게나 다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직무 수행력을 쌓아온 친구, 스펙 위주가 아니라 특히 역차별 이야기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네. 이건 사실 역차별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리하다. 네, 네. 그리고 블라인드하는 항목 자체에 보면은 어떤 학력도 있지만 신체 사이즈 같은 게 있거든요. 그쵸. 사실 그런 걸 가지고 또 뭐 역차별이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직무에 열심히 관련된 경험과 역량을 쌓고 있다면 모두에게 좋은 공정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네. 합니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블라인드 채용 면접인데 이번 달부터는 322개 공공기관이 실시를 하게 되고요. 다음 달부터는 149개 지방 공기업까지도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블라인드 채용을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소서에 대한 비중이 좀 더 이제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블라인드를 하다 보니까 이 지원자에 대한 역량을 끌어내고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소서에 대한 부분을 잘 작성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자기소개서를 쓰는 부분에 대한 어떤 훈련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면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직무에 대한 역량들을 표현하기 위한 말하기에 대한 역량.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글과 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지원자 권민지 씨는요, 대학교 2학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는 도중에 중간 점검을 받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네. 오늘 컨설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란 취지에 맞춰서 네. 물론 제 앞에는 이분의 스펙이 있는 그 종이도 있지만 네. 그걸 모르는 걸 전제로 해서 철저하게 자기소개서 해서 그러면 면접관들은 무엇을 질문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컨설팅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에릭방님은 네. 어떻게 보실 거예요? 아직 대학교 2학년이라고는 전제했을 때 뭐 네. 특별히 뭐 전문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평가하기보다는 그래도 관광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특히 관광공사이기 때문에 어떤 그 관광에 대한 자신만의 어떤 뭐 구체적인 계획과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 관광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그 또 다른 직무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도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도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도 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우리 권민지 씨 아직 네. 2학년이긴 하지만 우리 면사법 문을 이렇게 일찍 두드린 거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할 것 같아요. 입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네. 셀프 영상을 보면서 네,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가 행복한 관광을 계획하고 싶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권민지입니다. 저는 1년 반 동안의 대학 생활을 하면서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관광공사에 지원을 희망하게 된 계기와 합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경험과 연관지어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옷을 갈아입었어요. 6년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팀플인데요. 저는 혼자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남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는 과정을 무척 즐기는 타입이라 팀플을 오히려 선호하는 편입니다. 사진 잘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든지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업 경험과 소통 능력은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팀플 수업에 대한 좋은 성과와 과대표 경험,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행에 대한 열정입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통해 한 여러 경험들 중 다양한 국내 여행지를 방문하여 관광에 대한 비전을 정립해 나간 것이 가장 뿌듯합니다. 고향인 강원도의 여러 명소에 방문하는 것도 좋아하며 서울권 대학 진학 후 서울의 여러 유적지도 탐방하고 해외 관광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보는 그런 경험이 또 과거에 어학연수를 다녀왔던 필리핀에서도 원어민 선생님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제게 무척 보람있고 짜릿한 일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쌓고자 어학 공부뿐만 아니라 성격도 주도적일 것 같아요. 관광 통역 다 앵글을 본인이 잡고 있거든요.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공공봉사 동기입니다. 공공봉사 동기란 국민, 사회, 국가를 위한 이타적 동기를 가지고 공익 증진과 공공의 목표 달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로서 행정학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개념 중 하나인데요. 미국 행정학계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행정학개론을 수강하면서 공공봉사 동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연구의 일환으로 교수님과 함께 요양원에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개념을 배우고 봉사기관을 통해 이를 관찰하고 또 실천해보면서 제가 사익보다는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힘쓰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신뢰감이 좀 공공봉사 가는데요. 동기는 저렇게 모두가 행복한 관광이라는 한국관광공사의 가서. 비전을 이뤄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3가지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그렇죠. 네, 많이 소득을 부족하지만. 자율적이며 자신감 없어 보이잖아요. 맞춘 관광공사에 적합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셀프 영상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주도적이고 활동적이다. 이 뭐 두 단어로 표현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아직 4학년이 다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네. 많은 활동들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험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관광공사 지원할 때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뭐 여행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뭐 PSM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쵸. 지금 뭐 그 활동 위주로 사진을 지금 증거 자료를 많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영상에서. 그쵸. 그래서 뭐 저도 정말 활동적으로 하고 있구나. 지금 한 2학년쯤인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면 정말 취업할 때쯤이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할까 막 그런 기대감도 막 드는 그런 학생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관광공사 지원하는 권민지 씨 이력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쩜 이렇게 동아리를 많이 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초반에 좀 동아리 많이 하다가 중간에 한 3학년 되면서 그만두기도 했었는데 그만두기 직전이군요, 그쵸. 이게. 그만두기 직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학생 초기라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싶어서 뭐 동아리에 가입했던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이 친구의 굉장히 활동적인 면을 많이 볼 수 있는 이력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무 관련 경험이라고 해서 또 자세히 경험을 쓴 게 있거든요. 네. 보면은 뭐 지금 뭐 전공 과목에서 한 경험들도 써줬는데 여기에서 약간 아쉬운 거는 경험 위주로 써야 되는데 과목을 그냥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행정학 개론을 쓰는 게 아니라 공공봉사 동기에 대한 연구 이게 경험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과목을 쓴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정책 사례 연구가 경험이 되는 건데 정책학 개론 이런 식으로 과목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세 번째 나와 있는 행정 계량 및 조사 방법론 이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민지 씨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이 계획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통계 조사 및 분석 경험을 하겠다 써놨는데 저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통계 자료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그쵸. 하는 거는 저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획을 잘 잡은 것 같으네요. 단지 수업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통계 관련된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이수해서 결과물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기타 활동에도 보면은 그 영어 캠프를 갔는데 사실 1개월 가지고 뭐 얼마나 실력이 늘었겠냐마는 여기에서 수준을 조금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회화 수준인지. 그렇지만 뭐 궁청에서 아르바이트한 거 이런 것도 좋은 경험이죠. 제가 볼 때는 건데 그 해외에서의 글로벌한 역량이 관광공사에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글로벌만 강조하기보다는 어쨌든 해외 관광객들 우리나라에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관광지에 대한 지식, 경험 이런 것도 좀 쌓아 놓으면 아마 더 나중에 풍부한 그런 자소서나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타 활동이 아니라 그 직무 관련 경험을 하게 된다면 큰 어떤 회의에 아르바이트를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국제회의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컨벤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올림픽 같은 거 이제 아르바이트 많이 뽑잖아요. 그런 큰 행사에 그쵸. 예. 그런 큰 행사를 참여해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이제 어떤 반응인지 그다음에 또 그 개선점을 봐야 되잖아요. 업무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여행을 갔다 오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우리나라 지역 축제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여기는 왜 사람이 많이 올까? 여기는 왜 조금 올까? 이제 이런 걸 고민해 나가는 좀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아마 회사에 들어가서 할 일일 거예요, 실제로는. 네. 그래서 축제를 좀 지역 축제를 지금 1000개도 넘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지역 축제나 어떤 행사 같은 거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꼭 뭐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뭐 글로벌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거니까 국내 우리나라의 어떤 아름다운 문화라든지 그런 관광 개발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 틀에 맞춰서 내항목으로 지금 작성을 했어요. 연습을 하고 돌아보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점검한다고 좀 그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이제 성장 과정에서 해외 영어 캠프를 통해서 깨우친 어학과 관광에 대한 열정.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방향은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성장 과정 같은 걸 쓰라고 할 때 자신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터닝 포인트, 나에게 영향을 줬던 사건 같은 것들을 위주로 많이 적으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자기가 왜 이런 관광과 어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계기로 쓰려고 했다는 방향성 자체는 좀 잘 잡았고 네, 소재는 괜찮습니다. 내용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부분, 그 뺄 부분을 좀 빼시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여기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근데 좀 귀엽다고 이렇게 20년간의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그렇죠. 귀여웠습니다. 20년.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게 뭐냐 이제 이게 질문들이거든요. 밑에도 보시면 회화에 대한 자신감이 부쩍 늘었다. 여기 이제 뭐 영어 질문 들어갈 수 있겠죠. 좀 회화 한번 해봐라. 항상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은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대비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쓴 자소서를 그냥 내고 끝내지 말고 한 번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은 면접에 대한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스터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 자소서 제출한 걸 가지고 이게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생활 중에서 지금 이제 기획 홍보에 대한 어떤 관공서 아르바이트 이력서에서도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 지금 2학년인데 기특하게도 스타에 맞춰서 순서는 잘 썼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황이 지금 한 5줄. 과제가 뭐였냐면 외국인 참가자 모집과 홍보가 태스크,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액션이 나왔고 결과도 나왔어요. 그 결과라는 걸로 이제 밑에 3줄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결과에 리얼라이제이션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절트가 어떻고 리얼라이제이션이 무엇이다. 결과는 이랬고 내가 배우거나 느낀 건 무엇인가 했는데 뿌듯하대요. 추상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도 좋지만 무엇을 배우고 내가 어떤 역량을 쌓게 되었다라는 게 나오면 좋은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미친 것 같아요. 전 여기서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이 당시에 세운 목표도 한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담당만 썼거든요. 롤을 썼는데 소개하고 참가자 모집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모집을 했냐. 이게 목표 대비 얼마였냐. 이거 질문 당연히 나가고요. 아까도 말했지 뿌듯했다. 이거는 자칫하면 이제 분위기가 약간 좀 이렇게 뿌듯한 거 말고요. 뭐 다른 구체적인 걸 얘기해 주세요. 이러다 보면 약간 주눅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소서부터 추상적인 걸 좀 빼고 구체적으로 쓸 수 있으면 면접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소재는 잘 쓴 것 같아요.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관련된 어떤 경험을 잘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서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입사 후 포부랑 지원 동기를 2개 다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입사 후 포부는 밑에서 4줄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지원 동기인데 저는 이런 비율 구성을 볼 때도 한 5대5 정도 이렇게 좀 맞췄으면 좋겠고 비슷하게 밑에 입사 후 포부는 보면은 사장님 같은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거 신입사원이 못하죠. 사장님께서 취임사할 때 이런 얘기는 좀 할 수도 있을 것 지역 경제의 고른 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이거는 어떤 사장님이라든지 어떤 너무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쓴 것 같고 본인의 직무에 맞춰서 내가 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실질적인 부분을 좀 자세히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취득하여 일반 여행사에 취업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있죠. 저는 그걸 아예 지워버렸어요. 제가. 그건 빼야 되겠다. 분명히 시비거리 되겠죠. 뭐 취업하시죠. 뭐 이럴 수도 있고.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취업을 그 연애와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소개팅을 나갔는데 내가 이제 남자니까 상대방 여자한테
내가 예전대로라면 다른 여자를 만났을 텐데 그래도 내가 당신을 한번 만나줘 볼게. 이제 이런 거 어떨까? 그런 거랑 똑같아. 네. 너무 싫은데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런 표현 하나하나 그쵸. 조심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확 와닿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보는 시점은요. 일단은 공공봉사 동기에 대한 뭐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의미가 있는 거지만 여기는 이제 관광 관련된 그 전문 공공기관이잖아요. 네. 관광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지역을 해외에 알리고자라고 하는 그런 관심에 대한 지원 동기는 드러나지 않아서 네. 사실 공공봉사 지원 동기라고 한다면 공공기관은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 지원하는 그 회사와 관련된 기관 관련된 내용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최근에 관광공사에서 주력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 좀 파악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우리나라 관광 홍보 동영상이 뭐 유튜브에서 최고의 뭐 네.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런 뉴스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그런 것처럼 뭔가 IT적인 역량을 어떻게 개발해서 새로운 한국 관광의 새로운 어떤 뭐 마케팅 전략을 제안해 보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내용을 쓰게 된다면 네. 좀 더 좋은 어떤 포부가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우리 권민지 씨 입사 서류를 다 검토를 해봤는데요. 아직 이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중간 점검이라는 그런 시점으로 많이 봤고요. 그럼 우리 면접을 그래도 모의 면접을 봐야 되니까 네. 어떤 질문을 하실 건지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무래도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요소들이 있으니까요. 뭐 네. 아주 가볍게는 뭐 가본 국내 여행지 어디 있냐, 뭐 예를 들면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 어디 있냐, 그곳을 만약 너가 마케팅하고 홍보한다면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수 있겠니?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 관광 부분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이런 것들 좀 다 드러낼 수 있는 질문들을 해볼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자소서 보면서 네. 이렇게 이런 질문 나올 수 있다 했던 거 다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소서 기반, 자소서 기반. 예, 경험 면접. 예. 근데 뭐 저도 이제 그러면 경험이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뭐 지금 기존의 어떤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있는 네. 것들은 아니면 어떻게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거나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저도 물어볼게요. 네. 자 그러면 모의 면접이 기대되는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